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저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전반의 경제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듣고 한 번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상위 10% 개인이 그 전체 토지, 개인 소유가 할 수 있는 토지의 73%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상위 10%가 법인 소유 전체의 90% 이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경제 구조가 극상층한테 뭐든지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낙연 현재 대권 주자 이분이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극상층의 그 토지 소유가 너무 심하게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 수혜를 누가 보겠습니까? 또다시 이 극상층 10%가 보는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좌파 정부라고 해서 들어선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나눠준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불성설한 그런 경제 운용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 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뭐냐? 정부가 들었을 때 그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플랜을 지자체 중심으로 내든지 아니면 전체 그 한국 토지에 대한 전체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플랜을 내요. BH 문제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플랜을 낸다고요. 지자체든 정부든. 그런데 이 개발에서 수익을 갖고 가는 그 인구가 상위 10%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법은 없으면서 계속 그 극상층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 쓰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뭐 김종인 이하 이재명 이낙연 모든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이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재정적 자폭이 늘어나고 가계빚 늘어나고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야 하는 불건전한 경제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보수당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를 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몇 가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한 지역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른 그 어떤 플랜이 아니라 외부 원정 투자자에 의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것의 좋은 예가 울산이었어요. 울산은 주택 소유 비중이 92%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2019년까지는 외지인들의 투자 목적 주택 소유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간 적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계속 경제 개발자들이 말하는 거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사고하면서 그것을
기사화하잖아요. 그런데 수요 공급 법칙은 이미 한국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 지역 플랜이라는 걸 세워서 부동산 투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경제 구조를 전체 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지역만 하더라도 외지인의 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강학파가 한국에서는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경제를. 근데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하는 소리가 가계빚이 너무 늘어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정해서 뭐 가계빚을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지나가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가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집값 안정을 선행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자. 그것도 역시 지나가는 행인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뭐 경제의 학자인 독일의 경우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부채의 현실을 볼 때는 독일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독일의 경우는 그나마 경제위기가 유럽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은행 규제를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에 대한 부실 문제를 해결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채 브레이크 정책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것도 정책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법제화해야 되는데 다들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외자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 이런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한심한 거죠. 독일의 경우는 2009년도에 그 부채 브레이크를 법제화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 약 60% 정도였어요.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지금 기가 막히죠. 이게 영끌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가 이미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요. 학자들이. 그러면서 지금 야당 출신, 그러니까 국힘당 출신의 그 서울시 주택 관련에 대해서 그 책임자가 지금 후보자가 있는데 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강남 아파트와 뭐 건물 소유자다. 이게 서민이 아니라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을 쓸 때 말이죠. 그것이 전체 구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서울 지역이든 아니든 그것을 세울 때 이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들의 순이익이 지금 지나친 건 이제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를 쥐고 계속 흔들었던 서강학파들은 금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차라리 은행들의 순이익을 취약층 해결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라. 뭐 은행장들의 보너스를 없애라. 뭐 이런 식의 얘기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 자본력의 침투 실태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만 막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조짐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구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중국계 그 인구가 늘어난 그 숫자가 많고 또 이 중국계 이민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어린 19세 이하까지도 마약 사범이 마구 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여이하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제에 관한 한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특수성을 이해하고 취약점을 알아야만 어떤 대응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강학파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금융 자본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한국을 중국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면 그러면 차기 정부가 보수당이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관한 한 뭐 박사 기자도 많잖아요. 정치인도 뭐 경제, 행정학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근데 도대체 현재 한국의 문제를 제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매스컴의 내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한국의 경제 구조를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끌인이 또 그 손주 세대에게 그 자산을 대물림하고 있자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상층 10%. 이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법제화해서 그냥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걸출한 인물로서 이것을 미연에 막았잖아요. 그럼 보수당에서는 이것을 정책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국 자본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먹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옥파를 잡아들여라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에 일어난 모든 게이트를 조사할 만한 검찰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그 법조인들의 그런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해야 될 일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이런 걸 하겠습니까? 경찰이 행정부인데.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